최근 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당대회를 이유로 명확한 실적을 위해 초고강도 통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곳곳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있는 지금이 관광하기에 매우 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플랫폼에 올라오는 한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인이 사라진 명동은 완전히 빈 거리가 되었으며 문 닫은 가게에 붙어있는 중국 결제 시스템을 비추며 한국 관광업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많은 중국인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면세점은 중국인들이 사라지자 경제력을 상실했으며 거리는 온통 비어있다라며 자신들이 제로 코로나로 힘들자 전 세계 관광업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경제 보복이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이죠. 오는 16일 당대회를 앞두고 봉쇄 조치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이젠 불쌍함마저 느껴지는데요. 먼저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민들이 가장 파워를 낼 수 있는 한국 관광업계를 깎아내려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감염자가 없음에도 코로나를 옮겨선 안 된다며 봉쇄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유동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다가 졸지에 발이 묶인 이들이 발생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 봉쇄 조치가 단행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2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 베이룬구는 지난 8일 허난성에서 온 여행객 6만 3천여 명 전원에게 레드코드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레드코드를 받는 즉시 이동이 금지되는 건데요. 일부는 정부 격리시설로 이송되었으며 거주지가 있는 이들은 사흘간의 자택격리와 나흘간의 건강추적 관찰, 여체간의 PCR을 강행했으나 이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은 그 강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지는가 하면 곳곳에 무장병력이 배치되고 건물마다 관리 요원이 있어 출퇴근을 포함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순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라며 멀쩡한 음식을 전부 버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제로 코로나의 일환으로 음식에 코로나균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시민들이 봉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멀쩡한 빵을 버렸다고 보도하며 공개 처형해놓고 이러한 제재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당대회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최소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자리는 오로지 실적으로 정해집니다. 공산주의라곤 하지만 그 인구가 너무 많아 북한처럼 감시, 신고 체제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명확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그 자리에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당국의 선 넘는 봉쇄 조치 하나에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은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나타난 감염자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강도 높은 봉쇄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너스 요소를 가리고 중국은 전 세계가 힘든 와중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명패를 달아야겠죠. 중국 당국이 이러한 어둠을 감추는 데에 있어 한국을 저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책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전 거리도 없겠죠. 하지만 현재 중국 당국의 선전 내용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으로 올해 한국에서는 중국의 통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은 중국의 한알령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위기를 겪다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MZ세대를 겨냥한 K 콘텐츠 제공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맞닿으며 과거 쇼핑과 먹을거리에 의존하던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은 매회 매진을 기록하고 K 콘텐츠를 주제로 한 전시회 등도 해외 여행객 사이에 인기몰이 중입니다. 셔터를 내렸던 상점 문이 다시 열리고 호객 행위를 하던 상인들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명동의 주요 고객은 중국인 관광객이 아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K아트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계자는 요즘 MZ세대 관광객은 직접 관광할 곳을 찾아보고 선택한다면서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오면 릴스를 찍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그렇게 이곳이 다른 외국인에게 알려지고 자연스레 영상이나 사진을 접한 이들이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달러 국면에서의 원화 가치 하락인데요. 원달러 환율 급락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도 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일 한국관광데일랩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은 올해 1월 1일 평균 333명에서 10월 7,520명으로 약 22.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킹달러 영향에 힘입은 미국 관광객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미국 관광객은 LA는 모든 것이 비싸졌는데 달러 가치가 높아져 한국이 LA보다 저렴하게 느껴진다며 여행 오기 전 한국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은 200달러만 환전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엔데믹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교환 학생이 한 해 500명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2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며 올해 2학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6,892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비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4만 2,089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등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올해 1학기 외국인 교환 학생은 1,546명으로 전년 931명 대비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관광하기 더 쾌적해진 것은 물론 중국인에게만 의존했던 상권이 타겟층을 넓히면서 즐길 거리도 많아진 것이죠. 이는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10월과 11월에 대규모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부산 지역 관광업 업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7, 8월 부산 지역 방문객 수는 2,45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으며 내국인은 25.5%, 외국인은 4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7.1%, 11.6% 감소했지만 올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죠. 이는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 및 유명 관광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1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도 오랜만에 호재를 맞았는데요. 숙박, 쇼핑 등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액도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호텔 등 숙박업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은 22% 증가했고 렌터카와 식음료업도 각각 17.89%, 47.6%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광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중국인들이 사라진 지금 관광업은 일본처럼 외화벌이의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 특유의 정갈한 식문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강점을 앞세워 매년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았고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외화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렇다면 팬데믹이 휩쓴 후 더 주목받고 있는 한국 문화 또한 이 같은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K-컨텐츠 놀이터라며 전 세계 MZ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의 인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개관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팝, SNS 감성의 포토존 같은 K-아트는 물론 서예와 같은 전통문화 체험 등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관광 홍보관인데요. 관계자는 코로나가 있었던 3년 사이에 이곳저곳이 리뉴얼되면서 카페 같은 곳도 그렇고 인스타 감성,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바뀌어서 K-드라마, K-팝 다음에는 K-아트도 분명 한류의 다음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로써 가능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건 홍보와 입소문뿐이죠.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이 중국 당국으로선 가장 현지에 알려져선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알령, 무역 보복의 결과로 망하기는커녕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소식이 갇혀있는 중국인들에겐 박탈감만 줄 테니까 말이죠. 앞으로도 한국의 멋을 알리고 관광업계가 부흥하길 기원합니다.